올로바드 NFL 김민준, 유재경입니다. 네, 저희가 1주차 프리뷰로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NFL 개막 주간이 돌아왔습니다. 정말 오래 기다렸어요. 뭐 거의 한 7개월 정도의 이제 기다림이 거의 끝나가고 뭐 한 주 더 길어진 이제 또 관중들이 함께하는 NFL 시즌이 이제 곧 돌아옵니다. 네. 그리고 그 대망의 개막전 달라스 카우보이스와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9월 10일 금요일 오전 9시 20분에 펼쳐지는 경기가 되겠는데요. 이 경기는 이제 디펜딩 챔피언 템파베이 그리고 부상에서 돌아온 덱 프레스캇이 이끄는 이 달라스 카우보이스의 맞대결이 되겠습니다. 사실 지난 시즌 디펜딩 챔피언 그리고 아메리카스 팀 이 두 팀의 격돌만으로도 상당히 좀 관심을 모으는 매치업인데요. 일단 뭐 원정팀 댈러스 이야기를 좀 해보면 결국 뭐 덱 프레스캇의 부상 복귀가 가장 큰 이슈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작년 10월에 뉴욕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좀 큰 부상을 입은 뒤에 거의 11개월 만에 이제 필드로 돌아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뭐 경기 감각에 대한 이슈는 좀 있겠죠. 그리고 어떤 좀 부상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은 좀 여전히 남아 있겠지만 그래도 쉬는 사이에 연평균 4천만 달러의 장기 계약을 맺기는 했단 말이죠.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좀 안정된 상태에서 이 경기에 나서지 않겠느냐 뭐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쨌든 이제 덱 프레스캇 선수가 발목 부상 이후에 복귀전을 갖게 되는데 컨디션이 역시 중요하겠죠. 뭐 저희가 섣불리 예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뭐 경기장에서 이제 경기력으로 저희가 한번 좀 판단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뭐 댈러스는 물론 이제 프레스캇의 어떤 복귀도 중요하지만 이제 한 시즌 전체로 놓고 보면 이제 지난 시즌에 망가졌던 수비가 얼마나 반등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좀 키포인트가 아닌가 싶은데 새롭게 영입한 결국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댄 퀸에게 좀 많은 기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 댄 퀸 코디네이터가 시즌을 앞두고 이제 코로나 리저브 리스트에 올라가면서 좀 어수선해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적어도 마이크 놀란보다는 좋은 코치인 것 같다. 그리고 프리시즌에서 신인 마이카 파슨스를 좀 중심으로 수비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보였거든요. 이 시도가 좀 잘 이루어진다면 뭐 지난 시즌보다는 좀 한층 업그레이드된 수비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해야겠죠. 지난 시즌의 공격팀 그리고 수비팀 모두 다 건강하지 않았던 댈러스였기 때문에 선수 구성은 많이 바뀌지 않았지만 올 시즌 건강하게 한 시즌 치를 수 있다면 역시나 또 NFC 동부지구 지구 우승을 노릴 수 있는 전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리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댈러스가 뭐 안정적이고 강팀이라고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찬반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NFC 이스트를 좀 한정해서 놓고 본다면 다른 팀들의 전력도 뭐 아주 강력하다는 느낌을 주는 팀은 없거든요. 그래서 댈러스가 일단 프레스캇의 복귀로 좀 공격력을 회복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비도 어느 정도만 좀 바닥을 치고 올라와 줄 수 있다면 또 강력한 우승 후보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이 댈러스 카우보이스는 이 정도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역시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일단 지난 시즌의 주전 멤버를 모두 지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200번의 이상의 스냅에 참여했던 선수가 31명인가 32명인가 있었는데 그 선수를 모두 지켰어요. 그래서 뭐 기존 선수들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할 얘기가 없다. 그냥 브레디가 한 살 더 먹기는 했지만 지금 뭐 여전히 그냥 50살까지 할 것 같은 그런 포스를 풍기고 있고 뭐 그론코스키, 뭐 안토니오 브라운 이런 뭐 좀 베테랑 선수들이나 뭐 이제 젊은 선수들까지 모두 잔류를 했기 때문에 뭐 이번 시즌에도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한 팀이라는 데는 좀 이론의 여지가 없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신인 선수에 대해서 좀 자료를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번 드래프트 1라운드에 뽑은 엣지 러셔 조 트라이언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이제 프리시즌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좀 히든 카드로서 좀 에리언스 감독이 좀 기대를 걸고 있는 선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어쨌든 리핏을 바라보는 템파베이 입장에서는 이번 1주차 상대 댈러스 카우보이스 반드시 잡고 가야 되는 상대거든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도 템파베이가 이 경기를 잡고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이 템파베이 버커니어스가 지난 프리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시작부터 일단 주전을 데리고 나왔거든요. 보통 이제 저희가 드레스 리허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정규 시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제 테스트를 한다 뭐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이 경기였습니다. 일단 출발은 주전이 모두 다 나왔었고 주전이 나섰던 첫 두 번의 드라이브에서
그 두 번 모두 90 플러스 야드의 드라이브를 터치다운으로 이제 결과를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템파베이 버커니어스가 어떤 화력을 갖고 있는 팀인지를 확실하게 좀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템파베이가 워낙 공수가 탄탄하고 또 이제 프레스캇의 어떤 복귀전임을 감안하면 이 템파베이의 무시무시한 D라인이 지금 프레스캇을 잔뜩 노리고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저도 템파베이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은 하는데 예. 굳이 템파베이의 문제점을 하나만 꼽자면 이제 스페셜 팀 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라이언 서컵이 키커인데 프리시즌 과정에서 이제 자신의 친정팀이었던 테네시를 상대를 했었거든요. 예. 이제 아마 그 경기 전후로 이 과거 팀 동료들과 좀 식사 자리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테네시가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왔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서컵도 그 식사 자리에서 이제 전염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이탈이 우려가 되는데 키커의 중요성이라는 거는 결국 경기가 타이트했을 때 이 3점으로 승패가 좌우될 때 키커가 사실 중요한 건데 이 경기는 그러기에는 좀 두 팀의 차이가 있지 않나. 예. 네, 그래서 뭐 굳이 템파베이의 약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적어도 이 경기의 승패를 좌우할 만한 요소는 아닌 것 같다는 게 네.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제 화력의 뎁스까지 갖춰진 템파베이를 달러스 카우보이스가 이기긴 쉽지 않을 것이다. 뭐 저희 둘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달러스 카우보이스와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경기들은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 새벽 펼쳐질 경기들입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잭슨빌 제기어스와 휴스턴 텍산스의 경기가 되겠는데요. 일단 이제 잭슨빌 입장에서는 트레버 로렌스와 어반 마이어 감독의 데뷔전입니다. 그래서 뭐 감독과 쿼터백을 이제 모두 교체를 하면서 좀 야심차게 리빌딩을 시작을 한 잭슨빌인데 예. 아직 정규 리그를 단 한 경기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우면은 있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기대보다는 좀 불안감, 긍정적인 뉴스보다는 좀 부정적인 뉴스가 많이 나왔던 것이 이번 잭슨빌의 어떤 시즌 준비 과정이었다. 저는 네. 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나 이제 첫 두 번의 프리시즌에서 트레버 로렌스가 굉장히 부진하면서 얘를 그렇게 역대급이라고 평가를 했다고?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프리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물론 이제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주전이 다 빠지긴 했습니다만 로렌스가 12번의 패스 중에 11번을 성공을 시켰고 139야드와 함께 2개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면서 어쨌든 그런 어떤 우려를 조금 불식시키는 데는 성공을 한 것 같고요. 다만 이 부분 역시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주전이 다 빠져있는 댈러스 카우보이스였기 때문에 결국은 정규 시즌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댈러스가 지금 수비가 약점이라고 저희가 앞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약한 주전 수비수들이 안 나온 경기였다. 그렇죠. 물론 프리시즌이라는 점을 감안해야겠지만 어떤 로렌스의 마지막 경기 좋은 모습을 마냥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이제 뭐 로렌스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을 좀 보더라도 이 트래비스 이티엔의 부상 그리고 수술 소식이 좀 안타까워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드래프트 당시부터 1라운드에 뽑을 선수였느냐라는 좀 문제 제기가 있었고 또 이제 팀 훈련 과정에서 뭐 리시버로 뭐 활용해서 훈련시키겠다. 네. 뭐 이런 이제 어반 마이어 감독의 조금은 엉뚱한 발상 때문에 뭐 늘 좀 입방아에 올랐던 ETN이었거든요. 그러니까 ETN이 잘못한 건 없는데 좀 늘 이 부정적인 뉴스의 좀 중심에 서 있었던 선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즌을 앞두고 결국 발 부상 때문에 수술대에 올랐어요. 근데 거의 사실상 시즌 아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뉴스가 있기 때문에 좀 이탈이 아쉽고 지난 시즌 1라운드에 뽑았던 CJ 핸더슨도 제가 뎁스 차트를 보니까 지금 왼쪽 코너백 자리에서 세 번째 옵션으로 밀려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ETN, 뭐 핸더슨 이런 리빌딩이 좀 코어가 되어줘야 될 이제 높은 드래프트 픽으로 뽑은 선수들이 조금 커리어 초반 좀 고생을 하고 있다. 네. 분명히 잭슨빌에게는 안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프랜차이즈 태그를 부여했었던 레프트 태클 캠 로빈슨 선수가 일단 지금 발목 쪽이 좋지 않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경기에 나서기야 하겠지만 100% 컨디션은 아닐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 로렌스를 도와주기 위해서 뽑았던 ETN이 거의 시즌 아웃에 가까운 부상을 당했고 그리고 레프트 태클 역시도 컨디션이 100%가 아니라고 한다면 트레버 로렌스에게는 굉장히 쉽지 않은 데뷔전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잭슨빌은 이 로렌스에 대한 믿음과 기대감이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혹시나 로렌스가 부진하거나 다쳤을 때 좀 대안이 돼줄 수 있는 가드너 민슈를 이 시즌을 앞두고 이글스로 트레이드를 시켰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결국에는 뭐 죽으나 사나 이 로렌스를 안고 가겠다는 그렇죠. 좀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이고 어쨌든 이 시즌 전체를 준비하는 이 잭슨빌의 과정이 썩 순탄치가 않았기 때문에 예. 이 어반 마이어 감독의 어떤 리더십에 대해서도 좀 의문을 이제 표하는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반 마이어가 자신의 어떤 대학 시절 코칭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부 선수들이 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네. 이런 좀 뉴스까지 나오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루머기는 하고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알 수는 없지만 뭐 잭슨빌의 시즌 준비 과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잭슨빌에게는 굉장히 다행인 것이 일단 첫 번째 상대가 휴스턴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일한 위안거리. 예. 왜냐면 이제 휴스턴이 뭐랄까요? 자타공인 파워랭킹 32위 팀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 주전 쿼터백 드션 왓슨까지 지금 오프필드 이슈에 걸려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뭐 좀 제대로 된 선수단 구성 자체가 좀 되지 않는 느낌이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휴스턴도 잭슨빌 못지않게 지금 우울한 오프 시즌을 보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데이비 컬리 감독의 텍산스 데뷔전이 될 텐데 디션 왓슨 선수가 말씀해 주셨던 대로 지금 22건의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프필드 이슈가 계속 있는 상황이고 현재 경찰과 FBI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사무국 차원에서의 조치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근데 기존에 NFL의 이제 로저 구델 커미셔너가 이런 뭐 가정 폭력이라든지 그 오프필드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좀 처벌을 해 왔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현재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은 굉장히 좀 이례적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지금 이제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에 보면 LA 다저스의 유니폼을 입었던 트레버 바워 선수가 이 성폭력 혐의로 인해서 지금 뭐 조사를 받고 있고 그리고 또 소송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이 트레버 바워 선수에게 유급 행정휴직 조치를 내렸고 그 조치가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 선수가 유죄로 판정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셀러리는 받아가지만 경기에는 나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 정도의 어떤 조치가 조금 취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 디션 왓슨 선수의 트레이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당초 이제 마이애미로의 트레이드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일단은 휴스턴이 좀 안고 가기로 한 것 같아요. 아, 뭐 마이애미도 뭐 투아에게 좀 신뢰를 보낸다 이런 식의 이제 성명을 내면서 조금 이 트레이드 루머를 좀 일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뭐 휴스턴도 당초 뭐 1라운드 픽 3장 정도를 원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예. 그거는 이제 왓슨이 이런 오프필드 이슈가 없을 때 이야기고 그렇죠. 예, 지금 상황에서 사실 그 정도 값어치를 뭐 지불하고 이 왓슨을 이제 안으면서 이런 리스크까지 감수하려는 팀은 좀 찾기 어려울 겁니다. 저는 1라운드 한 장도 좀 아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 선수 실력은 뛰어나지만 이 정도의 오프필드 이슈가 이게 이제 큰 문제가 없이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또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네,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한다면 1라운드 드래프트 픽을 주면서 이 선수를 데리고 간다? 저는 좀 바보 같은 생각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왓슨 선수가 선발로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왓슨이 선발로 나오긴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타이로 테일러 선수가 선발로 나오게 될 텐데 왓슨마저 없는 휴스턴 텍산스 앞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자타공인 32위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프 시즌에 뭐 필립 린지, 뭐 마크 잉그램, 크리스 콘리 뭐 이런 좀 베테랑 선수들을 좀 영입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현재의 암울한 팀 상황을 타개해 줄 수 있을 만한 파워를 가진 구세주들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휴스턴이 이번 시즌 거의 최하위가 좀 유력해 보인다. 이런 이제 평가들이 좀 지배적이고 예.
이 경기만 이제 놓고 보면 이제 잭슨빌이 좀 우울한 소식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텍산스의 뎁스 차트와 뉴스들을 살펴보는 순간 잭슨빌이 그래도 1승을 안고 시작하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매치업이다. 네. 뭐 그렇게 좀 저는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보자마자 와 이거 자강두천인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마도 이제 마카마카의 경기가 펼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로렌스 선수에게 쉽지 않은 데뷔전이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첫 상대가 그나마 만만한 휴스턴인 만큼 1승을 챙겨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이기면서 이 어반 마이어와 트레버 로렌스가 좀 세간에 좀 안 좋은 소문들을 좀 일축해 나가는 것이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렇게 잭슨빌 제기어스와 휴스턴 텍산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경기는 LA 차저스와 워싱턴 풋볼팀의 경기가 되겠는데요. 차저스가 이제 지난 프리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시옥스에게 27대 0으로 패배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 경기에서는 일단 저스틴 허버트가 뛰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시옥스도 주전 대부분이 뛰지 않았지만 차저스에게 저스틴 허버트가 있고 없고는 천지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경기를 보고 나서 어떤 이번 시즌 차저스의 전력을 평가할 필요는 없다.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요약을 하고 싶고 저희가 앞서 뭐 이벤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경기는 결국 차저스의 창과 워싱턴의 어떤 방패 대결이거든요. 그래서 좀 굉장히 재미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창과 방패의 대결입니다. 공격은 괜찮지만 수비가 빈약한 차저스. 수비는 좋지만 공격이 빈약한 워싱턴 풋볼팀의 맞대결인데요. 좀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 경기의 키가 누구에게 있느냐. 피츠패트릭에게 있다고 봐요. 워싱턴의 이제 쿼터백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라이언 피츠패트릭. 가장 큰 변수가 아닐까. 사실 경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을 만큼 큰 변수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제가 예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피츠패트릭이 뜨거울 때 정말 뜨겁고 차가울 때 정말 차가운 선수잖아요. 이 선수의 경기력에 따라서 결과가 좀 많이 갈릴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지금 이제 9월 2일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 녹화 시점에서 론 리베라 감독이 공식적으로 1주차 주전이 누구다 이렇게 발표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말씀해주신 이제 라이언 피츠패트릭과 지난 시즌 그 와일드 카드 게임의 신데렐라 타일러 하이니크가 이제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물론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피츠패트릭이 나설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피츠패트릭은 지금 만 38세 시즌인데 벌써 지금 9번째 유니폼을 입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라는 어떤 뭐 격언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선수고 이제 나이가 좀 고령으로 감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여전한 폭발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선수가 결국 차저스의 수비를 얼마나 공략할 수 있느냐가 이 경기의 뭐 키포인트가 된다는 것에 저도 좀 동의를 하게 됩니다. 네. 뭐 어쨌든 이제 이 팀을 하나씩 좀 살펴보면 먼저 차저스는 일단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이 저스틴 허버트를 필두로 한 공격진이 굉장히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올 시즌 오라인이 상당히 많이 강화가 됐는데요. 그 중심에 있는 선수가 1라운드에서 뽑은 레프트 태클 라션 슬레이터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상당히 많은 기대감을 심어주고 있고 훈련에서 그리고 또 프리시즌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만큼 정규 시즌에도 그런 모습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기대를 많은 차저스 팬분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만 오라인의 주전은 나쁘지 않은데 뎁스가 시궁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경기에서 이제 시애틀의 백업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백업들을 상대로 이 차저스의 오라인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물론 차저스의 오라인도 백업 선수들이 나왔지만 백업과 백업들이 맞붙었는데 그럼 어느 정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 모습조차 보여주지 못했다. 근데 바꿔 말하면 오라인은 원래 이제 부상이 많은 포지션이고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뎁스 역시도 한 시즌을 치러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결국 이런 부분에서 시즌 중후반으로 갈수록 차저스는 문제를 드러내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이제 라션 슬레이터 외에도 올프로 센터 코리 린슬리를 이제 거액을 주고 데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주전 라인업은 어떤 작년에 비해서 확실한 업그레이드가 있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혹시나 이 선수들 중에 이탈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이 차저스 오펜시브 라인의 어떤 균열은 다른 팀들보다 더 클 수 있다. 예. 이제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차저스의 스킬 플레이어진은 이제 면면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뭐 오스틴 에클러나 키넌 앨런, 마이클 윌리엄스 이런 선수들 다 리그에서 이제 손꼽히는 재능들이기는 하지만 모두 다 이제 지난 시즌에 좀 크고 작은 부상이 시달렸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 선수들이 얼마나 건강한 모습으로 한 시즌 치를 수 있느냐, 뭐 차저스의 이번 경기 그리고 이번 시즌에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비 쪽을 좀 살펴보면 일단 더윈 제임스 선수가 이제 복귀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워낙 센세이셔널한 이제 커리어 초반에 보냈던 더윈 제임스였기 때문에 뭐 차저스 팬들에게는 좀 10년, 15년을 이끌어갈 이제 프랜차이즈 이제 수비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선수가 이제 한 번 부상의 늪에 빠지더니 지금 헤어나오지를 사실 못했습니다. 근 몇 년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팬들의 뇌리에서도 조금씩 잊혀져 갔던 것이 사실인데 일단 이번 1주 차이는 좀 건강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워낙 재능이 뛰어나고 뭐 실력이 있는 선수였기 때문에 건강만 하다면 이제 차저스에게 좀 큰 힘이 될 것 같고 뭐 무엇보다도 이제 필드에서 뛰는 선수는 아니지만 지난 시즌 이제 램스의 최강 수비를 만들어냈던 브랜든 스텔리가 이제 신임 감독으로 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이 부분도 좀 차저스 수비를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쨌든 이제 수비에서 한층 더 좋은 모습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차저스고요. 이번에는 이제 워싱턴 풋볼팀에 대해서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 풋볼팀은 역시 강점은 수비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디펜시브 라인, 이제 프런트 세븐인데 뭐 베테랑 라이언 캐리건이 나가기는 했지만 이제 체이스 형을 위시해서 그 1라운드 출신 4명이 이제 건재하고 예. 또 라인베커 선수를 이제 1라운드에서 이번 드래프트 또 뽑았기 때문에 제이민 데이비스. 네. 그리고 이제 코너백도 윌리엄 잭슨을 영입을 했어요. 예. 그래서 수비진 전체적으로 봐도 딱히 약점을 좀 찾기 어렵다. 예. 그래서 결국 저는 이 경기에서는 달라진 차저스의 O라인과 여전히 강력한 워싱턴의 D라인이 이제 정면 충돌을 하는데 이 힘겨루기에서 누가 이길 것이냐. 이것도 이제 뭐 중요한 뭐 포인트가 될 겁니다. 네. 결국 이제 트렌치 싸움에서 이기는 팀이 승리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처럼 들리는데요. 그래서 이제 라이언 피츠패트릭과 이 양팀 트렌치의 싸움, 이 두 가지 포인트로 좀 이 경기 살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LA 차저스와 워싱턴 풋볼 팀의 경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시애틀 시옥스와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시옥스가 콜츠로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만났다고 봐요. 그러니까 시옥스에 뭐 러셀 윌슨이 있는 한 언제든 강팀으로 분류가 되는 팀이고 콜츠 역시도 가지고 있는 포텐만 보자면 충분히 플레이오프 진출할 만한, 그리고 시옥스와 해볼 만한 그런 전력을 갖고 있는 팀인데 지금 상황 자체가 콜츠에게 너무 좋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적어왔는데 예. 100% 전력으로 붙는다면 승패를 예측하기 힘든 강팀들의 맞대결이지만 현재 분위기는 좀 달라 보인다. 예. 그래서 좀 뉴스거리가 많은 콜츠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하고 싶은데 예. 뭐 저희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트레이드로 영입한 새로운 쿼터백 카슨 웬츠, 그다음에 오펜시브 라인의 핵심 퀸튼 넬슨, 그다음에 뭐 넘버원 리시버 T.Y. 힐튼, 뭐 잭 파스칼, 뭐 이런 선수들이 지금 다 부상이에요. 예. 그래서 뭐 경기에 나설 선수도 있고 뭐 빠질 선수도 있겠지만 좀 나오더라도 저희 컨디션은 아닐 것 같다. 이제 그런 걱정들이 드는 콜츠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카슨 웬츠 선수가 발부상을 당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1주차에 선발로 나갈 수 있다. 팀은 몸이 좀 완전하게 만들어지면 나가자. 라고 이제 조금 온도차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카슨 웬츠 선수가 코로나 IR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에 걸린 건 아닌데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하면서 최소 5일 동안은 팀 훈련이나 팀 활동에 참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리고 카슨 웬츠 선수가 백신을 안 맞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언제든 계속될 수 있는 부분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카슨 웬츠 선수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올 시즌에 이제 콜츠에게 좀 시한폭탄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백업 경쟁을 하고 있던 샘 엘링거가 무릎이 좋지 않다 그래요. 그러면서 제이컵 이슨 선수가 어쩌면 강제로 데뷔전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좀 놓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앞서 저희가 이 잭슨빌 제기어스 얘기를 하면서 휴스턴 텍산스라는 이제
데뷔전 아주 좋은 상대를 만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만약에 이 경기에서 제이콥 이슨 선수가 데뷔를 해야 된다고 하면 최악의 상대 중 하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앞서 한 선수 빼먹었는데 이 앤서니 카스톤조의 은퇴 이후에 이 레프트 태클 자리를 좀 이어받게 된 에릭 피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도 지금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물론 뭐 개막전까지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뭐 회복을 해서 경기에 나설 수는 있겠지만 이제 분명히 좀 후유증이 좀 있을 것이라 이제 예상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 선수가 이제 아킬레스건 부상이 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지만 아킬레스건의 컨디션이 완벽할 것인가 사실 그 부분도 의문이거든요. 그런 점을 좀 고려를 해본다면 랩테클 자리는 좀 문제가 있다. 왜냐? 샘 태비가 전방 십자인대 부상으로 시즌 아웃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전 경쟁 내지는 이제 주전 백업으로 분류가 되던 두 선수가 한 번에 날아갔어요. 물론 에릭 피셔 선수가 빠른 시일 내에 돌아올 수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1주차는 줄리안 데이븐포트가 선발로 나선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라인의 전력 약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앞서 이제 카슨 웬츠 선수가 코로나 IR에 올라갔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같이 올라간 선수가 와이드 리시버 잭 파스칼 그리고 센터 라이언 켈리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선수들이 코로나 IR에 올라가 있고 뭐 개막전에 뛸 수 있을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팀 훈련에 참가를 하지 못했다는 부분. 시즌 초반에 손발을 맞춰야 되는데 그 시간이 부족했다는 부분을 고려를 하면 어쨌든 콜츠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뭐 그나마 위안거리를 뭐 굳이 찾아보자면 저스틴 휴스턴이 이제 떠난 자리에 좀 대체자로 뽑은 이 퀴리페이 이 1라운드 선수가 좀 프리시즌에 좋은 모습을 보였다. 사실 이 정도의 좋은 소식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이 배드 뉴스들을 다 가리기는 좀 힘들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고 결국 콜츠가 뭐 승부를 건다면 이제 러싱 공격으로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경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앞서 이제 말씀해주셨던 T.Y. 힐튼 선수가 지금 목 디스크 부상으로 IR에서 시즌을 출발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당분간은 또 나오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를 해보면 글쎄요. 그러니까 패싱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시즌 후반에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조나단 테일러랑 이제 지난 시즌 부상으로 통으로 쉬기는 했지만 19시즌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말론 맥. 적어도 이 러닝백 듀오는 좀 건재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선수들을 적극 활용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이제 반면에 시애틀 입장에서는 바비 웨그너나 뭐 조던 브룩스, 자말 아담스 이런 이제 뭐 라인베커와 세이프티 있는 선수들이 이 콜츠의 러싱 공격을 얼마나 제어할 수 있느냐 이게 좀 승부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시애틀에 대한 얘기를 좀 이어가 볼 텐데요. 시애틀도 아예 문제가 없느냐? 또 그런 건 아닙니다. 일단 이제 랩태클 드웨인 브라운 선수가 재계약을 요구하면서 홀드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이제 홀드아웃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홀드아웃이 이제 이 경기에 나서지 않고 그리고 훈련에도 참여하지 않는 그런 개념이면 이 홀드인은 경기장에는 나타나요. 그러니까 훈련 시설에도 나오고 출석은 하는데 훈련을 안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드웨인 브라운 선수가 홀드인을 하고 있고 어쨌든 이제 피트 캐롤 감독은 드웨인 브라운이 이제 1주차에 선발로 나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이런 식의 인터뷰를 했는데 그건 봐야 알죠. 계약을 안겨줘야 나오는 거지 사실 계약을 안 안겨주는데 이 선수가 나오려고 할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사실 이 시애틀이 고질적인 약점 중에 하나가 이 오라인인데 그나마 이 드웨인 브라운은 뭐 1인분을 해주던 선수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브라운이 또 이렇게 땡깡을 피우고 이제 경기에 나서지 않거나 나서더라도 좀 100% 전력을 다하지 않는다면 러셀 윌슨에게는 또 한 가지 악재가 될 것 같고 또 이제 뭐 부상 쪽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면 핵심 리시버 이제 타일러 로켓의 사타구니 부상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뭐 개막전이니까 어지간하면 나오겠지만 이제 로켓의 컨디션도 좀 장담은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시애틀도 결국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부상이 많은 선수들이긴 한데 적어도 이번 1주차에는 부상이 없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러닝백 듀오 이제 크리스 카슨과 라시아드 페니의 역할이 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각자의 문제를 안고 있지만 문제 크기만 비교해봤을 때는
콜츠와 시옥스의 문제의 크기는 비교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옥스가 좀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원정팀이기는 하지만 이제 시애틀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이는 상황인 점은 저도 좀 동의를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시애틀 시옥스와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의 경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뉴욕 제츠와 캐롤라이나 팬서스입니다. 올 시즌 저희가 스케줄 발표를 다룰 때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1주차 최고의 맞대결이다 라고 이제 류재근 PD가 얘기를 해줬었는데 이 경기가 이제 그 유명한 샘 다놀드 매치입니다. 사실 이게 뭐 운명의 장난이라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놀드가 좀 제치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펜서스로 이제 유니폼을 갈아입었는데 네. 공교롭게도 이 개막전 상대가 이제 친정팀 제츠가 됐고 뭐 이제 프리시즌 경기를 좀 지켜본 이제 좀 감상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다놀드가 그래도 조금 더 편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츠 시절보다는 어떤 팀 동료들의 지원도 더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다놀드가 혼자서 뭔가 내가 이 경기를 뭐 승리로 이끌어야겠다 이런 부담을 좀 질 필요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제츠와 펜서스에서 모두 다놀드와 이제 같이 뛰게 된 로비 앤더슨이 있는데 이 선수가 이제 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다놀드가 이제 펜서스에서 더 성숙해 보인다, 뭐 더 편안해 보인다, 뭐 이런 이제 요지의 이야기를 해줬고 맷 룰 감독도 이제 뭐 다놀드가 뭐 펜서스 프랜차이즈를 구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뭐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하면 된다 이렇게 좀 조언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좀 다놀드를 뭐 팀 동료 감독들이 좀 편하게 해주려는 이제 노력들이 좀 보였습니다. 네. 예전 제츠 시절의 샘 다놀드는 귀신을 보면 이제 도망가야 되는 선수였다면 펜서스로 옮긴 이후에 샘 다놀드 선수는 이제 귀신을 봐도 같이 싸워줄 팀 동료들이 있는 선수가 됐어요. 그래서 뭐 다놀드가 지금은 좀 초라한 상황이지만 이번 시즌에 뭐 좀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아직 젊은 선수이기 때문에 뭐 장기 계약, 뭐 거액의 어떤 계약금 뭐 충분히 이제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네. 뭐 다놀드만큼이나 사실 이번 시즌 펜서스의 운명을 좌우할 선수는 역시 크리스찬 맥카프리다. 뭐 이 얘기를 좀 드려야겠습니다. 네. 지난 시즌에 이제 부상 때문에 3경기밖에 뛰지 못했었던 크리스찬 맥카프리 선수였고 그마저도 첫 2경기 제외하고 나머지 복귀전에서 왔다가 다시 또 좋지 않으면서 그 이후에 경기를 뛰지 못했거든요. 뭐 그러면서 좀 펜서스 팬들이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적어도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몸 상태에 크게 문제가 있지는 네.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마지막 그 프리시즌 3주차 경기를 뛰지는 않았는데 어떤 특별한 부상이 있다기보다는 이 맨룰 감독의 설명에 의하면 맥카프리가 굳이 불필요한 어떤 태클을 받게 하고 싶지 않았다. 좀 보호를 하겠다. 이제 이런 이유로 맥카프리가 뛰지를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 정규 시즌 1주차부터 좀 맥카프리가 이제 전력으로 좀 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가세한 루키 선수들도 좋은 모습을 프리시즌에서 보여줬는데요. 그러니까 코너백 제이시 온에 대한 칭찬들이 참 자자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프리시즌 경기니까 뭐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이제 한쪽을 좀 확실히 막아줄 수 있는 셧다운 코너백으로 좀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기대를 받는 것 같고 이제 여기에 그 리시버 테라스 마샬 주니어라는 선수도 있거든요. 이 선수도 좀 뭐 깨알 같은 활약을 하면서 좀 정규리그 이제 활약을 좀 기대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제츠도 한 명의 루키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프리시즌에 보여주면서 기대를 하게 만드는데요. 쿼터백 잭 윌슨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1라운드 전체 2번으로 지명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제츠의 주전 쿼터백이 됐는데 이번 프리시즌에서 보여준 모습만 놓고 보면 웬만한 다른 팀의 주전 쿼터백 못지 않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에런 로저스가 사이드라인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그 그린베이와의 경기에서 좀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이제 로저스도 윌슨에 대해서 뭐 립서비스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칭찬을 좀 했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제츠 팬들이 좀 기대감을 갖는 것 같고 뭐 프리시즌은 어디까지나 프리시즌일 뿐이지만 그래도 못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게 낫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글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을 드릴 때 1패 이상의 데미지가 있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팀 모두에게 상당히 중요한 경기가 될 텐데 제츠는
잭 윌슨 선수가 잘해야만 이길 수 있는 팀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까 저희가 팬서스 얘기할 때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샘 다놀드가 다 할 필요가 없다. 샘 다놀드가 잘하지 않더라도 이 팀에 크리스찬 맥카프리가 있잖아요. 맥카프리가 잘하면 이길 수 있는 팀이 팬서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선수의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봤을 때 아무래도 팬서스 쪽으로 좀 무게가 많이 쏠린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 제츠가 뭐 윌슨이 좋은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다른 포지션에 좀 이탈자들이 생기고 좀 부상자들이 쌓여가고 있는 것이 또 악재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 벵갈스에서 4년간 20개 정도의 색을 기록해줬던 엣지 러셔 이제 칼 로슨을 3년 4,500만 달러를 주고 이제 영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선수가 프리시즌 경기에서 아킬레스 부상을 당하면서 예. 결국 시즌아웃 판정을 받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지난 시즌 마이애미에서 뛰었고 이제 이번 시즌 직전까지 휴스턴 소속이었던 이 샤크 로슨을 뭐 트레이드로 영입하기는 했는데 뭐 칼 로슨의 공백을 얼마나 메울 수 있을지 좀 이제 의문이 드는 상황이고 뭐 레프트 태클 미카이 벡튼이나 또 이번 드래프트 1라운드에서 뽑은 가드 알리자 베라터커 또 신인 리시버 엘리자 무어 이런 선수들도 뭐 연차는 낮지만 지금 제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선수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선수들도 지금 좀 크고 작은 부상들에 시달리고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뭐 이 개막전에서 어떤 컨디션으로 나설지 좀 장담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어쨌든 이 경기는 윌슨의 데뷔전이기도 하지만 로버트 살라 감독의 감독 데뷔전이기도 한 경기인데요. 로버트 살라 감독이 어쨌든 디펜스에 일가견이 있는 감독인 만큼 뭐 제치의 수비를 어떻게 바꿔놨을지도 상당히 좀 눈길이 가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고 결국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이 샘 다놀드 선수에 대한 트레이드가 재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경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결과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 뭐 다놀드와 윌슨 뭐 당연히 양쪽 쿼터백 뭐 중요한 선수들이고 뭐 그 외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키포인트를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제츠가 좀 부상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오라인이 분명히 강력해졌어요. 근데 이제 이 오라인을 펜서스가 어떻게 공략하면서 이제 윌슨을 압박할 수 있느냐 뭐 이게 또 하나의 포인트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다놀드의 패싱을 지금 사실 제치의 세컨더리가 지금 굉장히 약해 보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난 시즌까지 같이 뛰었던 그 다놀드의 패싱을 얼마나 막아낼 수 있느냐. 뭐 요 두 가지 정도 좀 더 이제 포인트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제츠와 캐롤라이나 팬서스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다음은 이제 미네소타 바이킹스와 신시내티 벵갈스의 경기로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쿼터백은 썩 믿음직스럽진 않지만 팀으로서는 괜찮은 바이킹스. 그리고 쿼터백은 싹이 좀 보이지만 팀이 별로인 벵갈스가 이제 맞대결을 펼치게 됐는데 사실 이제 경기 결과만 놓고 보면 무난한 바이킹스의 승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경기입니다만 어쨌든 이 경기는 굉장히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조보로의 장기 부상에서 돌아오는 복귀전이다. 예. 뭐 이야기를 뭐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보로가 프리시즌 마지막 경기에 드디어 이제 모습을 드러내서 이제 필드에 잠깐 올라섰습니다. 근데 뭐 그 자체는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기는 했지만 한 번의 드라이브만 소화를 했고 실제 패스 시도도 이제 한 번 그리고 그마저도 굉장히 짧은 패스였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버로우의 몸 상태 뭐 심리적으로 좀 회복이 됐나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기에는 좀 표본이 너무 적었다. 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버로우가 이제 육체적으로는 좀 회복을 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경기 감각적인 문제 그리고 정신적인 어떤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크고 오래 걸릴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예. 근데 일단 버로우가 뭐 멘탈이 좋은 선수니까 좀 남들보다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고 좀 벵갈스의 희망이 되어주기를 좀 바라봅니다. 네. 뭐 벵갈스는 사실 이 선수가 성장하는 맛으로 지켜봐야 되는 팀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여전히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자말 체이스 선수와의 호흡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내려놓은 벵갈스가 되겠는데 이 두 선수 간의 호흡이 저는 사실 기대가 많이 되기는 해요. 그런데 물론 아직 두 선수가 제대로 뛰어보지 않았으니까 뭐 어떤 결과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말 체이스도 지금 프리시즌에서 굉장히 평가가 떨어진 선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워싱턴과의 경기에 나섰었는데 여기서 3번이나 패스 드랍을 하고 말았어요. 이제 특히 뭐 프리시즌이라는 게 사실 뭐 경기 내용이나 승패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3번의 드랍 상황 모두 체이스가 정상적으로 잡아서 플레이를 했다면 퍼스트 다운 갱신이 되는 서드 다운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좀 경기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포인트들마다 계속해서 드랍을 했다. 이거는 분명히 좀 팬들이 불안감을 느낄 만한 요소기는 해요. 그래서 뭐 체이스가 물론 버로와도 뛰지 않았고 또 2020 시즌에 이제 코로나 옵트아웃을 하면서 또 경기에 뛴 지 좀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 선수가 이제 2019년에 이 조버로 선수와 함께 뛰면서 정규 시즌 동안 이제 1780야드 20개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었고 내셔널 챔피언십에서 이 선수가 221 리시빙 야드에 터치다운 2개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선수가 이제 LSU의 내셔널 챔피언십 우승을 함께 견인을 했던 선수인데 말씀해 주셨던 부분 역시는 이제 떨어진 경기 감각 그리고 조 보로 선수와 호흡을 맞추지 않았던 부분 이런 부분이 글쎄요 정규 시즌에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선수들이 함께 보여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또 기대가 되는 건 또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벵갈스 팬들이 이제 너무 상심을 하실까봐 저도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자면 이 NFL 리그 역사상 최고의 와이드 리시버 하면 이제 누구나 제리 라이스를 첫 손에 그렇죠. 꼽잖아요. 근데 이 전설 제리 라이스도 신인 시절에는 드랍을 너무 많이 해서 욕을 좀 많이 먹었었다 그래요. 그래서 좀 신인 리시버가 리그에 적응하는 과정의 좀 일부로 좀 지켜보면서 혹시 체이스가 이제 정규 시즌에 드랍을 좀 하더라도 벵갈스 팬들 좀 관대한 마음으로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벵갈스는 뭐 신인 선수들이 커가는 맛으로 보는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기간이 잭 테일러 감독에게는 길게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물론 뭐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면 연장, 뭐 떨어지면 경제 이런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벵갈스가 분명히 한층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으면 뭐 잭 테일러 감독도 이번 시즌을 마지막으로 좀 감독직에서 이제 물러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기회를 한 번 더 받은 것 자체가 잭 테일러 감독에게는 운이 좋았다라고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바이킹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이킹스는 어브 스미스 주니어가 반월판 부상으로 이제 시즌 아웃이 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오프 시즌 리뷰를 할 때 베테랑 카일 루돌프가 있었는데 이 얼브 스미스의 자리를 좀 만들어주기 위해서 팀을 떠나보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결국 이제 바이킹스의 계획이 이제 모두 어그러진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급하게 제치해서 크리스 언든이라는 선수를 이제 트레이드로 영입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뭐 얼브 스미스보다 좋은 선수냐? 사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타이트엔드 포지션에서는 분명히 약화가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비에서는 에버슨 그리핀 선수를 이제 다시 데리고 왔던 바이킹스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방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계약을 했어요. 이게 뭐 어떤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뭐 그리핀 입장에서 썩 기분이 좋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방출이 됐을 때 이 커크 커즌스 선수를 이제 SNS에서 비난을 하면서 두 선수의 관계에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댈러스 갔다가 디트로이트를 거쳐서 다시 미네소타로 오게 됐는데 커즌스에게 사과를 하러 온 것이 아니냐. 그러고 방출을 당했으니까 사과만 하고 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또 있었거든요. 어쨌든 이제 다시 계약을 맺으면서 미네소타에 남게 됐는데 글쎄요. 커크 커즌 선수가 쿼터백 포지션의 선수고 또 모르겠어요. 자, 계약이 끝나고 나면 또 팀을 떠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올 시즌 같이 뛰어야 되는 선수잖아요. 그렇다고 생각해 봤을 때 한 팀에서 또 이렇게 얼굴 붉혔던 선수들이 잘 지낼 수 있을 것인가, 팀 케미가 괜찮을 것인가, 그런 부분은 또 의문점이 좀 남기는 해요. 에버슨 그리핀이 뭐 바이킹스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선수기는 하지만 뭐 팀 동료 간에 좀 케미가 흐트러진다면
뭐 단순히 커즌스와 그리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팀 전체적인 어떤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은 분명히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바이킹스는 사실 좀 다른 문제들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제프 글래드니 선수를 방출을 했죠. 저희가 그 폭행 사건에 좀 휘말렸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이킹스가 생각보다 단호하게 바로 방출을 시켜버리고 말았거든요. 예. 그러면서 좀 뭐 단속을 좀 하는 분위기였는데 뭐 새로 영입한 이제 패트릭 피터슨이나 바시아드 브리랜드 이 코너백 듀오의 역할이 조금 더 무거워졌다.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예. 그 라일리 리프를 이제 벵갈스로 보내면서 크리스티안 다리소를 이제 이번 드래프트 1라운드에서 뽑았는데 이 선수가 지금 시즌 전부터 코어 부상으로 좀 고생을 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리소가 나서지 못하면 이제 라쇼드 힐이라는 선수가 뭐 대신 기회를 얻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선수도 뭐 커리어에서 주전으로 나선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바이킹스 입장에서 아주 믿음직한 대체 자원이 있다고 좀 보기는 힘들고 예. 그다음에 이제 넘버원 투 리시버인 애덤 딜런과 저스틴 제퍼슨도 지금 좀 경미한 부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크리스티안 다리소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이탈을 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다리소 선수도 다리소 선수지만 전반적인 온라인 상황이 좋지는 않은 바이킹스고요. 그만큼 벵갈스의 온라인도 또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내적으로 본다면 뭐 커크 커즌스도 마찬가지고 조 버로우도 마찬가지고 뭐 하루 종일 쫓겨다니다가 경기 끝나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럼에도 뭐 바이킹스에게는 일단 델빈 쿡이라는 선수도 있고 말씀해주셨던 이제 두 명의 와이드 리시버 이 상태가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클래스가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상황이 바이킹스가 벵갈스보다는 그래도 좀 낫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도 커크 커즌스가 조보로보다 더 좋은 쿼터백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부호가 있고 예. 좀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적어도 이 경기에서는 좀 꾸준히 경기에 출전했던 커즌스가 이제 장기 부상에서 돌아오는 버로우보다는 좀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예. 그리고 뭐 리시버진들에게 좀 문제가 생겼을 때 좀 많은 캐리를 해줘야 되는 러닝백 부분에서도 조 믹슨보다는 델빈 쿡이 더 좋은 선수가 아니겠느냐. 그렇죠. 뭐 그런 이유들로 저도 이제 바이킹스의 좀 우세를 점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미네소타 바이킹스와 신시내티 벵갈스의 경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얘기해볼 경기는 애리조나 카디널스와 테네시 타이탄스의 경기인데요. 일단 이제 지난 세인츠와의 프리시즌 마지막 경기가 허리케인 아이다로 인해서 취소가 됐었던 애리조나 카디널스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점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부분은 역시나 좀 아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1주차 16경기 중에서 가장 많은 점수가 날 수 있는 경기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두 팀 다 공격력이 굉장히 강력하지만 또 그만큼 이제 수비에도 분명한 약점들이 있는 팀이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굉장한 좀 화력전이 좀 펼쳐지지 않을까 싶고 말씀해주신 이제 카디널스 얘기로 저도 좀 이어가 보면 이제 프리시즌 경기가 취소되면서 예. 좀 최종 점검이 좀 어려워졌고 또 이제 패트릭 피터슨의 이탈을 대비해서 영입한 말콤 버틀러가 시즌을 앞두고 갑자기 은퇴 선언을 해버렸어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책을 세울 시간이 없이 좀 중요한 포지션에서 좀 이탈이 생기고 많은 네. 카디널스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일단 이제 올 시즌을 앞두고 JJ 왓 그리고 AJ 그린 이 두 명의 베테랑 선수가 합류를 한 이 애리조나 카디널스가 되겠고요. 두 선수가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전성기는 지났습니다. 전성기가 지난 선수들이지만 엘리트급 성적까지는 아니더라도 팀에 충분히 보탬이 될 수 있는 선수들임은 분명하거든요. 기존의 애리조나의 어떤 전력을 생각을 해본다면 확실히 보탬이 될 수 있는 선수들임은 분명한데 타일러 머리 선수도 3년 차를 맞게 되잖아요. 이제는 성장하는 모습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시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졌지만 잘 싸웠다 뭐 이런 정도로 좀 양해해주고 넘어갈 수 있는 시간은 좀 지난 것 같아요. 예. 이제 어느덧 3년 차이기 때문에 이제 머리도 팀을 좀 플레이오프로 이끌어야 되는 어떤 부담감, 사명감을 좀 안고 이번 시즌 좀 뛰어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 JJ 와트나 AJ 그린 같은 좀 경험이 많은 베테랑들을 좀 영입을 한 것이 아닌가. 또 이제 NFC 웨스트가 워낙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런 좀 클래스 있는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좀 당장 성적을 내겠다는 것이 이제 애리조나의 이번 시즌 좀 전략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 시즌에 어쨌든 8승 8패 그러면서 포스트 시즌 문턱까지는 갔었던 이 카디널스였는데요. 올해는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말씀해 주셨던 대로 지구내 상황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또 쉽지만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함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테네시와의 경기를 좀 생각해 보면 테네시가 지금 워낙 패싱 공격이 화려하잖아요. 물론 네. 데릭 헨리도 있지만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코너백진이 좀 리시버들을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뎁스타트를 보면 바이런 머피가 있고 그다음에 이번 드래프트 6라운드에서 뽑은 신인 테이 고안이 양쪽 주전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상대는 AJ 브라운, 훌리오 존스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애리조나는 뭐 30점을 주고 40점을 낸다는 각오로 이번 경기 좀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타이탄스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슈가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타이탄스의 선수단이 97%의 백신 접종률을 기록을 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슈는 크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웬걸 코로나 리저브 명단에 올라간 선수가 지금 7명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백신을 맞았던 주전 쿼터백 라이언 테너힐입니다. 그리고 감독 마이크 브레이블도 지금 코로나 예. 양성 판정을 받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 선수단 전체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인물들이 지금 다수 이탈을 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야심차게 지금 막강 화력을 보여주려던 테네시의 계획에 조금 차질이 생긴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 AJ 브라운, 훌리오 존스 이 두 명의 와이드 리시버와 데릭 헨리라는 지금 현 시점 최고의 러닝백. 막기 쉽지 않아 보이죠. 그리고 특히 이 카디널스의 수비를 생각하면 뭐 쉽지는 않은데 뭐 아까 저희가 공격이 둘 다 강하고 수비가 둘 다 약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뭐 굳이 상대적인 비교를 해보자면 공격은 타이탄스가 더 강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수비만 보면 그래도 애리조나가 조금 더 기대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일단 JJ 와 합류했죠. JJ 와트 그리고 후방에 부다 베이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아이지아 시몬스와 제이븐 콜린스 네. 뭐 이런 좀 폭발력이 있는 선수들 좀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 턴오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플레이메이커들은 분명히 카디널스가 요소에 있단 말이죠. 네. 챈들러 존스도 빼놓을 수 없겠죠. 네, 그리고 이제 제이븐 콜린스도 이제 1라운드에 뽑은 신인인데 프리시즌 때 굉장히 지금 경기력이 좋았어요. 그리고 아이지아 시몬스는 뭐 워낙 괴물 같은 운동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이 과연 테네시에게 많은 야드나 점수를 주더라도 중요한 시점에 좀 턴오버를 한두 차례 만들어낼 수 있다면 카디널스에게도 이제 혹시나 승리의 기회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타이탄스가 조금 앞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 또 팔은 안으로 굽게 마련이잖아요. 애리조나가 또 카일러 머리 선수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뭐 타이탄스 수비에 대해서 이제 너무 얘기를 안 드려서 뭐 조금만 언급을 해드리면 버디 듀프리와 이제 데니 코어트리 같은 선수들을 좀 영입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 지난 시즌보다는 조금 더 이제 키플레이어들이 생기기는 했지만 뭐 여전히 어떤 뭐 컨텐더 팀의 어떤 수비진의 역량을 갖추지는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는 좀 공격만 믿고 좀 공격으로 일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봄프레레식의 어떤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석점을 주면 넉점을 내는 네. 뭐 그런 식의 운영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애리조나 카디널스와 테네시 타이탄스의 경기를 살펴봤고요. 다음은 샌프란시스코 49어스와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참 라이너스가 어떻게 3번 픽까지 트레이드업으로 올라가서 쿼터백을 뽑긴 뽑았는데 일단은 이제 지미 가로폴로가 주전 쿼터백으로 나올 것 같아요. 진짜 영혼까지 어떤 라이너스의 미래를 다 긁어 모아서 이 과감한 투자를 했죠. 영끌. 네, 그러니까 뭐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을 샀다 뭐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 존버한다 뭐 이런 느낌이죠. 이제 뭐 일단 트레이 랜스를 뽑았으니까 이제 무조건 잘 돼야 됩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좀 아끼고 싶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쨌든 가로폴로가 여전히 계약도 남아 있고 건강하다면 뭐 나쁘지는 않은 선수기 때문에 일단은 가로폴로에게 좀 기회를 주면서 트레이 랜스에게도 좀 적응할 시간을 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카일 세너 감독이 아직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흘러가는 여론들을 보면 적어도 이번 이제 라이언스와 1주차 경기에는 가로폴로가 나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네. 뭐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미 가로폴로 선수가 드리브리스한테 이제 물어봤다고 해요. 테이섬 힐이랑 같이 경기에 나서는 것을 어떻게 준비를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언을 구했다라고 하는데 뭐 어쩌면 올 시즌 이 드리브리스와 테이섬 힐 선수가 보여줬던 것처럼 스냅을 좀 나눠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뭐 트레이 랜스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궁금하지만 냉정하게 지미 가로폴로는 드리브리스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칼 시에난 감독이 이 나이너스에 온 이후에는 패스보다는 좀 러싱에 치중하는 스킴으로 새롭게 러싱 장인으로 거듭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 이 두 명의 쿼터백에게 큰 부담이 주어지지는 않겠지만 재작년에 슈퍼볼에 진출했던 팀인 만큼 사실 어느 정도로 팀이 굴러가는 그런 부분을 원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사실 좀 목표가 높은 상황이죠. 나이너스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이너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건강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난 시즌에 정말 이 슈퍼볼을 다시 갈 수 있는 전력이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팀인데도 성적이 좋지 않았던 부분은 역시나 부상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말씀해주셨던 이제 가로폴로뿐만 아니라 뭐 조지 키틀, 닉 보사, 디포드 뭐 거의 올프로급에 해당하는 뭐 공수의 핵심 플레이어들이 전부 다 이제 장기 부상을 당하면서 뭐 시즌을 망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선수들이 일단 대거 돌아올 예정이긴 한데 각각 어떤 몸 상태와 컨디션으로 돌아올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관건이고 물론 뭐 화려한 로스터를 보유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단 리차드 셔먼이 빠져나간 이후로 코너백 쪽에는 분명히 좀 약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에요. 지금 임메뉴얼 모슬리와 제이슨 베렛 정도로 이제 주전 코너백진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물론 라이언스의 패싱 공격이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는다는 건 있지만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나이너스는 지금 라이언스를 이기는 게 뭐 끝은 아니거든요. 어떤 시즌 전체의 좀 컨텐더로서의 지위를 회복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코너백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로버트 살라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 이후에 이 제체 감독으로 영전이 됐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결국 또 어떻게 메울 것인지도 한번 지켜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너스의 이런 강력한 수비를 뭐 만들어낸 것이 또 로버트 살라였기 때문에 이 어떤 핵심 스태프가 빠져나간 자리를 또 얼마나 채울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살라가 없이도 이 선수들이 기존에 보여줬던 강력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이거는 아직 증명되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나이너스의 좀 자그마한 불안 요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디트로이트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일단 제러드 고프라는 선수가 기존에 램스에서 이제 션 맥베이라는 어떤 이제 버프를 주는 존재 밑에서 뛸 때도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었거든요. 하지만 디트로이트는 이제 그런 게 없는 팀입니다. 그런 게 없는 팀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이 선수가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궁금한데 그나마 다행인 점은 램스 있을 때보다는 오라인이 조금 강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해진 오펜시브 라인의 보호 아래서 고프가 얼마나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늘 좀 압박을 받았을 때 다른 쿼터백들보다 크게 흔들린다는 것이 이제 고프의 약점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가려줄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라이언스의 상황이 아닌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인데 그 와중에 또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많죠. 그러니까 지금 신인 그 파네이서를 1라운드에 뽑으면서 뭐 라이언스 구단 자체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홈즈 단장이 굉장히 기뻐했던 이제 그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질 않는데 문제는 이 썰이 프리시즌에서 좀 불안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일단 대학 때는 레프트 태클로만 뛰었는데 라이트 태클로 지금 뛰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앞서 자말 체이스와 마찬가지로 2020 시즌에 경기를 뛰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전 감각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 두 가지 문제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프리시즌에 지금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규 시즌에서 과연 고프를 잘 지켜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좀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잘 지켜준다는 가정을 하더라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라이언스의 스킬 플레이어진 보시면 이 뎁스로 지금 경기를 제대로 치를 수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리시버진을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케니 골라데이와 마빈 존스를 잃었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그에 좀 상응하는 대체자들을 좀 적극적으로 영입을 했어야 되는데 뭐 머릿수는 맞췄습니다. 사실 타이렐 윌리엄스와 브리샤드 페리먼을 데려왔어요. 근데 타이렐 윌리엄스는 계속 부상 이슈가 있는 선수고 예. 페리먼은 이제 오프 시즌에 굉장히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방출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도 오늘 이 녹화를 앞두고 라이언스 뎁스 차트를 보다가 넘버 2 선수가 너무 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영입을 했었는데 이 선수가 어디 갔지? 이제 찾아보니까 페리먼이 영입이 됐다가 이제 방출이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뎁스 차트를 보면 칼리프 레이몬드라는 선수가 넘버 2거든요. 근데 이 선수의 지금 커리어를 살펴보니까 5년 동안 통산 리시빙입니다. 1년이 아니라 네. 통산이 369야드예요. 그리고 터치다운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넘버 3는 이번 드래프트 4라운드에 뽑은 신인 아몬라 세인트 브라운이에요. 그러니까 이코니미어스 세인트 브라운 선수의 동생이죠. 그러니까 뭐 넘버 3에 좀 신인을 과감히 기용해 본다. 여기까지는 뭐 100번 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넘버 2가 너무 약해요. 그리고 타이렐 윌리엄스가 넘버 1인데 이 선수도 부상 이슈가 있고 그렇죠. 이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믿을 만한 어떤 리시빙 자원이 오히려 타이트엔드 TJ 호킨슨에서 좀 찾아야 되는 상황이다. 네. 이게 좀 고프에게는 좀 암울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디트로이트 라이언스는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아마 좀 당분간 암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뎁스 차트였어요. 사실 수비 쪽에서 이제 마이클 브로커스를 영입하기는 했는데 예. 세컨더리 쪽에서 이제 지난 시즌 야심차게 뽑았던 제프 오쿠다가 또 실망스러운 루키 시즌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리빌딩의 좀 핵심 피스가 돼줘야 되는 선수들이 조금씩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런 부분들이 좀 뭐 라이언스의 걱정거리기는 합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 경기는 뭐 나이너스가 넉넉한 점수차로 승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나이너스 이제 라인베커 코치 조니 홀란드가 이 암의 일종 이제 골수종으로 인해서 이제 팀을 잠시 떠나 있게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잘 완치해서 건강하게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이너스가 좀 복귀한 선수들이 많은데 이 선수들이 어느 정도의 뭐 자기 한 80% 정도만 보여줘도 네. 적어도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샌프란시스코 49ers와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의 경기까지 살펴봤습니다.